24년 5월 리투스 수투 문항이고요. 5개의 문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문항이고요. 정적분 활용 됐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3차 함수가 있지. 여기 뭡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변곡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흘러가면요. 그죠? 그래서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요렇게 나와 있으면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1대 거꾸로 2가 되는 거지. 알고 하면 이게 좋은 거고요. 됐습니까? 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치 한풀이법 2개 정도를 제공할까요? 됐어? 첫 번째 읽어내야 되는데 뭐부터? 차수가 없는 거지.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함수가 나와 있는 형태고요. 됐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흰색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요. 이렇게 돼서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합니까? S2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얘가 즉 S1과 S2를 구한 상태에서 S2에서 뭘 빼라? S1을 빼라 이런 거지. 따라서 다 지울 걸 지우고 나서 이제 좌표를 구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 좌표부터 일단 구할까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T, FT라고 하면요. 됐어? 요거의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면 F'T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때의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t제곱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래서 t의 값 자체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1을 집어넣잖아요.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1을 집어넣는 순간 이거의 기울기는 1이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접선은요. 그죠? y는 x-2 기울기가 1이고 1,-1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요. 됐어? 요게 무슨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가 기함수야. 원점 자체가 변곡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의 기울기가 평행하면 요 점은요. 요 점과 요 점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점이 되는 거죠. 이 점은 변곡점에 대한 대칭점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는 거. 됐어?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점 자체가 뭡니까? 얘가 1이지. 변곡점 자체가 몇입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점 자체는 1대 2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가장 저급인 방법은 S1을 구하는 거지. S1을 구하는 거는 적분식만 적어놓고 해야 되라. 그치? 이 부분의 넓이는요. 됐어? 위에서 아래지. 그래서 S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맞습니까?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3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밑에 있는 함수는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고 라라라라 dx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대답하시고요. 그치? S2는요. 만약에 적분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요. 그죠? 이쪽이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여기부터 요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S2 노란 부분이지. 구역 부분.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1까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간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인가요? 잘 안 보여서 빼기 밑에 있는 건 x-2라는 직선이지. 이렇게 해서 dx를 구해놓고 다이렉트로 s2에서 s1을 빼는 방법. 됐어? 하나. 이제 s2를 구할 때는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됐어? 대칭이죠. 됐어? 따라서 여기서 일자로 쭉 그으면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 같아 틀려? 같지? 맞아 틀려? 따라서 이 부분에 남는 넓이를 이쪽 부족한 넓이로 이동시키면 결국은 요 삼각형의 넓이와 뭐합니까? 동일하죠? 눈 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S2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됐지? 근데
이제는 뭘 이용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사실 말해서 지금 풀이법대로 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서는요. 함수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런 간격만 나와 있는 거 함수를 다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간격이 나와 있는 형태의 문항도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럼 식을 잡아서 풀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따라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뺄셈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이거 fx야. 밑에 있는 거. 자, 뺄셈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요. 뭡니까? 이 밑에 있는 거 뭐야? x 마이너스 2지. 요거를 여기서 빼. 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뺄셈꼴 함수를 만들면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요렇게 썼으면요. 자,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접하고 다시 올라간다. 맞아? 그러면 이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이 점 자체가 알지? 주어진 3차에서 이걸 빼버린 거야. 요 3차에서 여기를 뺀 겁니다. 됐어? 대답해.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얘가 안 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됐어? 이쪽 안 봐. 그 다음에 일자로 흘러가지? 여기지 맞아? 이거 평행하기 때문에 요 점이 뭐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평행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잘라 들어가면요. 요 넓이가 S1이고요. 이 넓이 S2 변화 없죠.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눈 떠. 얘가 안 가. 그래 놓고 와서 적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 함수를요. 이 뺄셈꼴 함수를요. y를 뭐라고 할까? h'x라고 합시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난 밑에다가 뭘 그릴 거야? hx를 구할 건데 여기 x축이야. 그러면 요 점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요 점을 쭉 빼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쭉 빼잖아. 알고 있지 얘들아지? 애가 도함수고 여기 함수야. 맞아? 도함수의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라고. 따라서 너 음수 양수야. 양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요. 양, 영, 양이야. 됐어? 따라서 접선의 길을 0 놓고 뭐합니까? 0 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형태에서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고 됐어? 적당히 가서 변곡 잡아서 요렇게 올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요렇게 되는 형태. 됐어? 얘가 몇 차입니까? 얘가 3차고 얘가 4차지. 그러면 이 선을 기준선으로 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선을 여기다가 잡는다고 하면 됐어? 비율 관계 알죠? 몇 대 몇입니까? 1대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1대 3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얘가 그러면 요 값이 몇입니까? 이거 x 값이 몇이야? 여기 마이너스 2 적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가 1 됐어?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0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형태 됐습니까? 자 기준선을 밑으로 빼고요. 밑으로 요렇게 빼면 다 여기부터 요 넓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 넓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따라서 밑으로 쭉 빼버리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 요 넓이는 뭘 의미한다? 요 점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요 높이가 S1이 되는 겁니다. 됐어? S1 됐어? 이 넓이는요.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따라서 일자로 쭉 뺄게요. 그죠? 얘가 그러면 요 길이가 S2가 된다. 알아들었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 쪽에 설명 넘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첫 봐. 3차 함수야.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서 접하면서 통과하는 형태지. 얘가 그럴 때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할게요. 요 높이 h라고 하겠습니다. 이 높이야. 얘가 아니 안 가니? 그러면 요 거리를 뭐라고 놓고요? L1이라고 놓고요. 요 거리를 L2라고 놓겠습니다. 이럴 때 h는 비율 관계 가르쳐 드렸죠? 일단 뭐 집어넣고요? 몇 차 계수야? 4차 계수야. 이쪽 안 봐. 4차 계수.
여기는 뭐합니까? 통과하는 그냥 실근이지. 맞아? 그러니까 L1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X축이라 놓으면 접하면서 통과하니까 몇 차야? 세제곱이니까 L2에 세제곱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기억났나? 그렇지? 이걸 이용하면요. 적분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적분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걸 왜 가르쳐줬냐면은 이 간격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뭐 함수식을 잡아갖고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어? 따라서 자 갑니다. 나는 지금부터 요 길이를 구할 겁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뭐야? 이쪽 안 봐. 요 길이. 요 길이는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는요.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지. S1 더하기 S2는요. 됐어? 몇 차 계수? 4차 계수. 4차 계수는 뭐가 돼? 당연히 적분을 한 거니까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3차 계수가 1이니까 4차 계수는 4분의 1. 맞아?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요? 얼마? 1. 맞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야? 3. 맞아? 여기는 뭔데? 통과하는 근. 그냥 실근이라고 하나짜리. 얘는 3중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1 곱하고 3의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 가십니까? 됐지? 두 번째 이 점입니다. 이 점. 됐어? 어디냐면요. 나는 지금부터 요 길이를 구할 겁니다. 됐어? 요 길이. 알았어? 요 길이는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S2가 되는 거지. 자, S2는요. 대답해. 역시 이거지. 그러면 요 점이야, 요 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 2.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 2. 됐어? 이 몇 개를 곱해야 됩니까? 앞에 거 하나. 여기는 몇 개를 곱해야 됩니까? 2에 3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얘 가니까? 가지? 그럼 위에 있는 값은 뭡니까? 4분의 얼마? 4분의 27. 밑에 있는 값은 몇입니까? 4분의 16. 여기에 쓰지. 4분의 16. 됐어? 따라서 S1은 얼마입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4분의 11. 맞아? 그래서 S2에서 S1을 빼라. 4분의 16에서 4분의 11을 빼면 4분의 5가 나옵니다. 됐어? 자,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지금 함수 썼으니까 함수 하나도 안 썼지? 오로지 이 간격만 알면 돼. 이 간격.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간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결론부터 할게. 넓이는 뭐다? 정적분. 얘를 도함수라고 하면 함수지. 함수의 높이라고 얘기할까요? 요 값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비율 관계는 완벽하게 색채하고 있어야 됩니다. 10번 문항이었습니다. 12번 문항은요. 도함수 활용 파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얘들아?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알 거라고 봅니다. fx-k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빼기가 있는 거. 뺄셈꼴이지. 따라서 y는 fx라고 얘기하고요. y는 k라고 했을 때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차하는 교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교차하는 교점이야. 접하는 교점이 아니라. 됐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출발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4차 함수가 나와 있는 형태죠. 근데 4차 함수인데 3차 계수 안 보이고 1차 계수 안 보입니다. 그지? 뭐라고 합니까? 우함수죠. 따라서 4차가 y축 대칭 함수야. 따라서 안 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U자 형태. 4차 함수 U자 형태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게 y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y는 fx야. y는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t가 되는 거죠. 맞아? 자, 여기에서 접하는 걸 경기 조건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이 y를 뭐라고 할까요? 주어져 있는 형태 t지. 이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t의 값 자체가 무슨 축이야? t가야. t가 알파보다 작으면 밑에 있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알파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서 요렇게 오고 t가 알파면 이게 뭡니까? 교점이 아니라 접하는 교점에서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까지 연계가 나오는 거고 알파보다 커지면 t가 알파보다 커지면 교차하는 교점이 두 개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얘가 이게 교점이겠습니다. 결국은 0과 2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여기 볼까요? GT야. 요 그래프가 뭡니까? Y는 GT라는 그래프야. 맞아?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극항이라고 하죠? 이거 우극항입니다. 근데 같지 않지? 불연속이야. 그러면 어디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알파에서 자극항이 우극항보다 크다. 자, 왼쪽에서 몇 개입니까? 0이고 오른쪽에선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가? 따라서 결론은 이 4차 함수는 U자 형태가 아니라 W 형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W 형태의 문항이 나오는 거죠. 흐리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흐리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나서 자 4차 함수야. 여기에서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하는 형태로 요렇게 흘러가는 거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접하는 점이 뭡니까? 경계점은요 뻔하지. 요렇게 해서 t가 여기가 되는 점. t값이 여기야. 이 점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t값이 여기가 요렇게 있는 점. 됐어? t값 뭐라고 할까요? 베타라고 얘기할까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놓고 들어갑시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y축이니까 0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미분하겠습니다. f'x는요? 됐어? 10이 뭔데요? x의 세제곱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지. 얘가 안 가? 됐어? 그리고 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개의 점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근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12x로 묻겠습니다. 자, 편하게 x의 제곱이야. 빼기 플러 얼만데? 12분의 8 맞아? 얼마? 3분의 2 a가 되는 건가요? 확인. 됐어? 얘가 0이 되는 점이지. 이쪽 안 봐? 얘가 0이 되는 점이야. 그래서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이게 뭐야? 노트 씌워야 되는 거지? 그런 짓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약간 문자를 좀 변화를 줄 거야. 됐어? 따라서 3분의 2a가요. 저쪽 봐. 3분의 2a가요. k제곱. 아니지? 정확하요. k제곱이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k제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됐어? 한마디로 a가 뭐다? 대답해. a가 뭐다? 2분의 3 k제곱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불러. 여기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자 0을 집어넣잖아요. 0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야? a제곱이 나오는 거지. 이쪽 봐. 0을 넣으면 a제곱. 됐어? 이거 제곱해버립니다. 됐어? 4분의 9 k 4제곱. 다시 여보. 4분의 9에 k의 4제곱이 나옵니다. 됐어? 자 오랜만에 또 비율 관계 나왔죠? 자 이거의 높이를 구하겠습니다. 이 높이 맞아? 자 여기 뭡니까? 접하는 거 중근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 x축에 놓으면 요 간격이 뭐고? k. 여기의 간격 k. 맞아? 이럴 때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할까요? h는요. 기억나지? 몇 차 계수? 4차 계수. 4차 계수 얼마야? 3 됐어? 요 간격이 뭐야? k지. 얘가 뭔데? k의 뭐야? 제곱. 됐어? 접하지. 접하면 k 제곱을 한다고 했어. 됐어? 편하게 생각해. x축을 생각하면 중근일 땐 제곱이야. 요 간격도 k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어? 따라서 요거는 3k의 4제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입니다. 됐어? 빼 얼만데? 마이너스 4분의 3k의 4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k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1단계. 루트 씌우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문자 A 정도를 바꿔주는 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은 여기 경기 조건 알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t가 되는데 요 t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k의 제곱이고요. 요 값은요 4분의 9의 k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 이제부터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무슨 축이고요? 불러 t축. 경계가 되는 두 개의 값이 있어. 라라라라라라라 요 값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서 요러한 값이 하나 있어. 오케이? 요 값이 뭐고요? 4분의 3의 마이너스 k의 4제곱. 여기는 몇입니까? 4분의 9의 k의 4제곱. 됐어? 얘가? 자,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요. 됐어? y는 t 값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보다 작으면요. 됐어? 교차하는 교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0에 출발합니다. 요렇게 출발해서 이거지. 자, 여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차하는 교점은 없지? 0. 여기까지 0 찍고요. 여기가 좀 올라가는 순간, 그치? 교차하는 교점 몇 개야? 4개로 들죠? 그럼 여기서 4개로 둡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4개 쭉 가고요. 됐습니까? 자, 주어져 있는 t값이 4분의 9 k제곱이 되면
교차하는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접하는 거 빼고요. 됐어? 다시 몇 개가 됩니까? 두 개가 되는 거지. 더 올라가도 교차하는 교점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이고요? 0이야. 요 값이 4고 요 값이 뭐다? 2가 된다. 됐니?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볼래, 얘들아? 뭐라고 할까요? G의 B 마이너스 값이야. 여기는 크다. G의 B 플러스 값보다 크다. 맞아?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 빨간 선이 Y는 GT입니다. 바보같이 짓 하지 말고요. 여기에 GT야. 따라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극한이 우극한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겠지? 여기. 자극한 4, 2 크죠? 따라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요 값이 B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결론은 뭡니까? B의 값은요. B의 값은 불러 얼만데? 4분의 9 K제곱입니다. 됐어? 4분의 9의 K의 4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혹시 됐어? 이거 A와 관련성 있나요? 확인. 결론 B제곱이 뭐다 불러? A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B가 뭐가 된다? A의 제곱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FP야. FP가 몇입니까? 불러? B값이 여기 전, 아니, FB래. GB죠, GB. 맞아. GB는 몇이야? 여기지, 여기. 얼마? 2가 돼야 돼. 맞아. 그러면 여기에 G에 B 빼기 3분의 16이 있는데 더하기 2잖아. 이거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지?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지? 얘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요 값이 뭐야 되라? B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B 빼기 3분의 6은 B 빼기 3분의 16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알아들었습니까? 내 말 알아듣겠어? 요 간격이 있고 요 간격이 있는 거죠. 요 간격이 있습니다. 됐어? 요 간격이 몇인데? 3분의 16이지. 맞아? 요 간격은 뭡니까?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뺄게요. 별로 얼만데? 3 뭔데요? 3K에 대답해. 3K에 4제곱이지? 자, 요 간격은 3분의 16이지? 3분의 16 됐습니까? 대답해.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요 간격 3분의 16이 이 간격보다 더 길어야 되죠? 그러면 애가 더 커야 됩니다. 이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왜요? 이 값이 여기 있다고 해도 0은 0이니까 맞아? 알아들었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이제 잘 봐. 우리는 이걸 A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 어차피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니까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됐어? 당연히 A값은 됐어? 이거야. 됐어? 불러? 요게 있으니까 이거야. 4제곱. 됐어? 얘가 아니 안 가니? 됐어? 따라서 K제곱이 뭡니까? K의 제곱. 됐어? 이거 제곱하면 이거 그냥 제곱해봐.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뭐? 9의 K의 4제곱 맞아? 이게 A제곱이야. 됐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여기다 뭐 곱하면 이거 나옵니까? 됐어? 다시 얘기할게요. 4분의 3을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합니다. 됐어? 얼마야? 4지. 맞아? 이게 뭡니까? 결론은?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그럼 A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죠? 뭐보다 커야 됩니까? 이게 살짝 아까 놓쳤네요. 됐습니까? A값 자체는 이거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죠? 살짝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인데 A고 B가 뭐야? A의 제곱입니다. 요거지. 자 A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입니다. 최대값 나오기 위해서 여기다 뭘 넣어야 되죠? 2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2 더하기 4.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y는 fx와 y는 t. 맞아? 뭐의 개수? 교차하는 교점의 개수에서 미분 불가하다. 됐죠? 12번이었습니다. 14번 문항이고요. 도함수의 활용이고 분할함수 해석입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구하는 게 뭔지부터 볼까요? m이죠.
더하기 이거 뭡니까? h 프라임 0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지? 얘가니? 그 다음에 더하기 h 프라임 0 플러스 값이 의미되는 거죠. 맞아? 자, 0이라는 점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됐어? 됐지?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데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라고 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편하게 생각해봐. 여기에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t라고 생각해봐. 되니? 자, x가 t보다 클 때에는 fx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쪽 봐. 여기에서는요, 그대로 요 그래프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 봐.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 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데 t 뭐야? t가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땐 이거지? 자, 생각해봐.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지? 따라서 요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같은 거리만큼 나와서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얘가니?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뭐래? 이 ft만큼 위로 올리는 거지? 자, 여기 간격이 뭡니까? 요 간격이 t니까 이게 ft가 되는 거지? 요 간격 두 개만큼 올리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붙이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랬고 t가 여기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해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요. 요 부분은요. 요렇게 가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 꼭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렇게 선을 잡아놓고 됐어? 이게 x축은 아니야. 얘를 꺾어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완성본은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가라. 요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할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알면 바로 가고 모르면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끔 해야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요. 3으로 묶고 들어갈게요. 3으로 묶고 들어가면요. 됐어? x의 제곱에 빼기 12x, 4x 빼기 더하기 9니까 뭐가 남습니까? 3이 남죠? 이퀄 0이라고 얘기하면 1과 3에서 뭘 갖습니까? 극값을 갖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됐어? 따라서 일단 fx부터 살짝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서 요렇게 되는데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3이다. 됐어? 자, 그럼 극대와 극소의 간격은요. 이쪽 안 봐? 요 간격이 몇입니까? 요 간격이 2지 반드시 외우느라고 했어. 간격이 2일 때 요 높이는 뭐라고요? 반드시 외워. 얼마? 4a의 절대값 맞아. a가 3차계수죠? 3차계수 얼마입니까? 1 나오니까 4입니다. 됐어? 됐지? 1 넣으면 뭐 나옵니까? 1 넣으면. 1 넣어봐. 16 나옵니까? 그럼 1,16이야. 1,16이면 3, 뭐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물론 3 넣어서 12의 값을 구해도 돼. 근데 하여튼 무조건 외워놓으라고 했어. 다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죠. 됐어? 여기가 몇이야? 1, 16. 여기가 몇이야? 2, 12. 맞아? 자, 비율관계 이건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1대2로 내분하는 점. 따라서 여기 몇입니까? 0인가요? 자, 이거 0, 뭐가 됩니까? 대답해. 0,12가 되는 거죠. 됐어?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제 GT를 구해야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봐봐. 자, fx의 최소값을 gt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일단 이것부터 신경 쓸까요? 그래프를 자, 봐봐. ht라는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 맞아?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일단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야, 얘들아? t의 값이 0 근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따라서 잘 들어봐. 자, 여기에서부터 할 건데 첫 번째부터 할게, 얘들아. 1. t의 값 자체가 어디야? 0이야. 편하게 할게. 이거 지울게. 그래프는 알았으니까.
t의 값 자체가 0보다는 작고요. 0 빼기 보통 h를 쓰는데 여기 h라는 문자가 없죠? h 쓰겠습니다. h는 충분히 작은 양수 됐습니까? h는 충분히 작은 양수야. 됐어? 이쪽 봐. 충분히 작은 양수. 자, 그렇다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요렇게 흘러가는데 요렇게 놓고 여기가 몇입니까? 0,12가 되는 거지. 맞아? t값이 0보다 약간 작은 쪽이니까 요쪽 하겠습니다. 여기. t값 자체가 여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작은 값. 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뭔데? 여기가 t야. x는 요 값이 t값이 x값이 t. 알았어? 알았냐고? t보다 큰 쪽은요. 그대로 살리시고요. 그대로 살리시고요. 됐어? 이거는 여기서 꺾어서 여기를 선을 기준으로 꺾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됐어? 따라서 HT는 뭐가 됩니까? 불러. HT는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지? 최소는 어디야? 요 값이지, 요 값. 요 값이 뭔데요? 이게 뭐냐고? T야, T. 따라 최소값은 뭐다? F 뭐와 같다? T와 같다. 알아들었습니까? 따라서 그냥 바로 구할게요. 따다다다닥 해서 H 프라임 0 마이너스 값은요. 됐어? 얘가 미분해서 뭐 넣어라? 0 마이너스 값을 넣어라. 됐어? 여기다가. 됐어? 결국은 뭐와 같아? 그냥 얘들. 미분해서 0는 값과 같지? 미분해서 0는 값은 1차 계수라고 했지? 1차 계수 얼마입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9가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됐어? 아마 해설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설지를 보면요. HT에 대한 그래프를 다 그려놨을 겁니다. 그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 문제를 푸는 것만 하겠습니다. 됐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요건 이거야. 자, 이번에는 t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뭐다? 0 더하기 h보다 작습니다. 됐어? h가 뭐라고요? 충분히 작은 양수. 0 근처인데 0보다 약간 큰 쪽. 맞아?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몇입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여기가 0이야. 맞아? 여기 이 값이 뭡니까? x가 0이지? 그러면 t의 값 자체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약간 큰 쪽. 됐어? x가 t라는 값이 여기 약간 큰 쪽이 여기 있다고. 맞아? 그러면 여기지. 여기보다 큰 쪽은요. 그대로 가시고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선을 접으면 이쪽은 그대로 가시고요. 이쪽은 그대로 가시고요. 여기는 꺾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y는 gt라는 그래프야. 맞아? 대답해. 알았어? 요게 뭡니까? 얘들아? 주어진 거. 아, 이 함수가 gt라는 그래프지. 다 t값이 여기 있어. 대답해. 여기 t값이 여기야. 됐어? 이럴 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여기지. 맞아? 여기 몇이었어 아까? 3,12였지만 틀려? 그러면 이 값은 됐어? t보다 약간 큰 상태에서는 최소가 12가 되는 거지. 됐어?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의 ht는 뭐가 됩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h'0 플러스 값은 얼마입니까? 상수함수잖아. 12 상수함수 맞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고요? 0 나오지. 됐어? 0입니다. 됐어? 따라서 요 값은 9고요. 이 값은 0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 자, 이제 n값을 구하는 거지. 잘 봐. 자, 여기만 따로 읽어야 돼. 봐. t가 0보다 큰 쪽에서 함수 ht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 m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라.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서 m값을 구하는데 됐어? 어차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있는 게 있고 요렇게 있는 게 있고 요렇게 있어. 됐어? t가 어디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 됐어?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최소로 내려가는 게 뭘까요를 생각해 봅시다. t가 어디 있다고 할까요? 만약에 t가 어디 있다고 할까요? 자, 이쪽 봐. t가 여기 있어.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쪽만 꺾어 올라가지. 맞아? 그럼 최소는 여기야. 맞아? 얼마? 3, 얼마? 12. 얘가? 근데 t가 만약에 1로 내려오면요. 됐어? t값이 이렇게 내려오면 됐어? 여기가 t값이 여기 있으면 됐어? 얘가 가니 안 가니?
그럼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됐어?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하러 가고요? 그대로 가고요. 얘는 뭐 해야 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죠. 얘가. 그럼 최소값은 여기지. 얼만데? 원래? 3,12.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자, 요번에는 t의 값 자체가요. 일로 오면요. 자, 이쪽으로 온다고 칠까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요렇게 가고요. 됐습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꺾어가야지. 꺾으니까요. 요 값이 안쪽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겠지. 맞아? 그럼 최소값은 여기가 나오겠지. 얘가 안 가? 12보다 더 작습니다. 얘가. 그치? 그럼 최대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내리려면 t값이 여기 있을 때잖아. 맞아? 그럼 이 높이만큼 내려와서나 더 내릴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됐어?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그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있고 감 잡아야 돼. t가 어디 있을 때야? 바로 여기 있을 때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됐어? 여기가 t가 x가 t라는 값이 여기에 있을 때 요게 g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g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 해라?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되고 여기는 꺾어라. 꺾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락 이 정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접하면서 요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얘 제일 많이 떨어진 거지. 더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지. 요 값이 원래 뭐였어? 16. 여기 몇이었어? 12. 그럼 요 값 몇이야? 마이너스가 왜 나와? 16의 y값이 맞아? 틀려? 이 y값 몇이야? 12지. 맞아? 그러니까 얼만큼 떨어져야 돼? 4만큼 떨어지니까 몇이야? 8.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GT의 그래프가 t라는 값이 여기 있을 때 GT는 빨간색이 되고 이때 HT는요, 요 GT의 최소 8인데요. 어떠한 그래프를 그려더라도 8보다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M값은 뭐다? 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치? 물론, 그치? 해설지를 보면서요, GT라는 그래프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T의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를 좀 그려놨어. 나 같으면 이거 안 줘야 되나? 나 같으면 적분으로 해서 적당한 구간에 뭘 구해? 넓이를 구하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적당한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최소한 그 구간에서 GT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내 말 알아듣겠지? 됐지? 14번 문항이었습니다. 20번 문항이고요. 정적분이고 뭡니까? 역함수죠.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문항입니다. 됐어?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무조건 식 한 개로 외우라고 얘기했어. 그지? 이 식입니다. 됐어? 그래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식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잘 봐. A에서 B까지 fx, dx 여기 더하기를 쓰고요. 여기 역함수야. 여기에 f 인버스 x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와. 여기서 요렇게 흘러가서 여기를 fb가 돼야 되고요. 요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fa가 돼야 돼. 됐어? 이랬을 때 나오는 결과는요. 위에 거 두 개를 곱해. 따라서 bfb가 되고 밑에 거 두 개를 곱해. afa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지. 이 식 한 개로 풀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요. 그죠? 자, 이럴 때 풀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보통 역함수를 뭐로 줍니까? f'x를 gx로 두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거야. 그치?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요거를 구하는 거야. 이 시간 놓고 나서 맞춰서 모든 형태를 풀어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요. 자, 뒤에 거 볼래? 뒤에 거.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0부터 14까지입니다. 그죠? 0부터 14까지 gx, dx의 값, dx 빼먹었네요. dx를 구해라. 그러면 앞에다가 채워 넣겠습니다. 됐어? 이해가니? 여기 뭐라고 쓸까요? fx dx라고 쓰는데 결론적으로 0이 뭡니까? 여기를 a라고 할까요? 그러면 f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쓰면요. fb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1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맞아? 일단 가장 중요한 골고루는 잡아놨으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거부터 이용해서 이차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뭐 뻔한 건데 그래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도 쓰겠습니다. fx 뭐라고 할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리미트 x가 뭐로 갑니까? 0으로 가는 거야. 됐어? 뭐만 남는다? 최소 사수만 남는다. 분모는 x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플러스 6이 되는데 x값이 1이다. 맞아? 여기는 뭐가 남아? x지. x가 0으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는 최고차가 남는다. x가 0으로 할 때는 최저차가 남는다. 그럼 c 플러스 6만 남는다고 쳐. 맞아? 다 없애버리면. 너 0으로 하면 분모가 0이지. 맞아? 분자는 상수가 남으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하나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c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건 없어져야 된다. 됐어? 그럼 최저차 이제 bx가 남겠죠? 맞습니까? bx가 남으면요. 결국은 뭔데? 이거 버릴 거 버리면요. b값이 몇이다? 1이 된다. 맞아? b값이 1이 된다. 됐어? 따라서 fx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 ax의 제곱에 bx 됐어? c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됐어? 이 상태에서 f2가 0이 된다. 2를 집어넣어. 얼마야? 4a 플러스 2 빼기 6이 0이 된다. a값 1 나오죠? a값 1이 나오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fx.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문장이 겹쳤네요. 이해하십시오. 여기 abc라고 괜히 썼네요. 여기 ab라고 써놓고. 됐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알파 베타를 바꿔놓죠 뭐.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됐습니까? 대체 알파를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어야지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6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알파 값은요. x는 0보다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파 값 몇이야? 2 나오지. 이건 너희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 값 2가 나오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6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2 콜 0 나오네요. 됐어? 그럼 베타 값 뭐 나옵니까? 4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됐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베타가 뭐라고요? 4. 맞아? 그렇다면 이 문제의 결과는요. 위에 있는 형태. 2개 곱하면 뭐 나와? 56이 나오죠. 밑에 있는 거 뭐 나와? 0 안 쓰겠습니다. 됐어?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0부터 14까지 gx, dx라고 하는 거는요. 56에다가 빼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fx는요.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에 라라라라락 dx. 설마 여기는 정적분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 자, 이건 너희들이 구하고요. 요 값을 만약에 a라고 하면요. 이 문제의 정답은요. 뭡니까? 뭘 구해라? 2분의 3a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됐지? 자, 다시 말하지만 정적분이지. 자,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은요. 무조건 요식 한 개로 무조건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20번 문항이었습니다. 22번 도함수의 활용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푸는 방식은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3차 함수와 접선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요렇게 올라가고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3차 함수와 이거 직선입니다. 이걸 y는 k라고 할게요. x축의 평행한 형태도 직선은 직선이니까요.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서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서의 기울기는요. 자, 요 기울기, 여기서 요 기울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요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요 기울기를 M2라고 하고요. 요 기울기를 M3라고 얘기하면요. 결국은 요 교점의 간격에 의한 비율 관계로 나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로 놓고요? L1으로 놓고요. 요 거리를 L2라고 놓으면요. 됐어? M1과 M2와 M3는요. 됐어? 물론 요 3차 함수의 최고 차이를 AX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일단 기울기의 음양은요. 됐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양수죠? 음수죠? 양수가 되는 거지.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 A는 무조건 곱해줘야 되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 점부터 시작하지. 요 점이지.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 거리와 요 거리의 곱입니다. 곱. 즉 L1가요. L1 더하기 L2 요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요거의 기울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입니다. 됐어? 따라서 L1과 L2를 곱하면 됩니다. 됐어? 자,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요. 요 점이죠. 요 점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됐어? 따라서 L2를 쓰면 L1, L2 요렇게 하면 나옵니다. 뭐 증명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요. 알아놓으십시오. 많이 써먹으니까요. 됐어? 됐어? 두 번째 이론은요. 3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흘러간다고 할까요? 요렇게 접점이 있습니다. 됐어? 요 점이 뭡니까? 접점이죠. 접점. 요 점이 접점이고요. 3차 함수의 변곡점이 가운데 점입니다. 대칭점, 변곡점 이거죠. 요 점이 있고요. 요거 뭡니까? 교점이죠. 통과하는 교점 간에 요 거리의 비율은 항상 몇 대 몇으로 갔다? 1대 2로 일정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접점. 얘는 뭐라고요? 변곡점. 됐습니까? 요 점은 뭐라고요? 이건 뭡니까? 통과하는 교점, 교차하는 교점, 교차하는 교점입니다. 됐어? 얘는 항상 1대 2로 일정합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양수라고 얘기했으니 가운데 값은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A가 될 거고 이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랬더니 실수 T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세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0이 되든지 또는 중간 게 0이 되든지 또는 맨 마지막 게 0이 되는 거죠. 됐어? 얘가? 그런데 어차피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y는 fx라는 3차 함수와 y는 tx지. y는 tx라는 몇 차입니까? 1차에 뭡니까? 교점의 개수가 되고요. 두 번째 y는 t의 x-a의 교점의 개수가 되고요. 세 번째가 0이 된다는 거는 y는 t의 x 플러스 b와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요거의 교점의 총 개수가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을 때 이 개수가 되는 이 함수, 출제자가 정의한 이 함수 자체가 CD08에서 만자 조심하시고요. 불연속이다. 이럴 때 요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는요. 나와 있는 0과 8을 통해서부터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됐어? 자, 시작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차 함수를 대충 그리면요.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되는데 일단 0부터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y는 0, y는 0, y는 0. 같은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0이라는 건 뭡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이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지. 즉 t가 0일 때에는요. t가 0일 때에는 g0이라는 거는 3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맞아? 그런데 만약에 0보다 약간만 크다고 하면요. 이게 0보다 약간만 크다고 합시다. 양수 쪽으로 갈게요. 0보다 크면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요렇게 커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B를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총 9개가 되는 거지. T가 0보다 약간 크다면 됐어?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니까 당연히 0에서 불연속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됐지? 그럼 8에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8에서는요. 자,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놓고 됐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진다고 할까요? 자, 여기야. 됐어? 요 점을 지나는 거 첫 번째지. t값이 8이지. 맞아? 일단 t값이 양수가 되면요. 얘는요. 자, 그치? 요렇게 양수가 되면 무조건 몇 개야? 3개야. 만약에 얘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더라도요. 1차의 증가속도와 3차의 증가속도는 3차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여기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가 생기니까 N은 무조건 3개가 생깁니다. 무조건 3개. T가 몇일 때? 양수일 때. 됐습니까? 그럼 A에서는요? 요 A에서는요. 됐습니까? 뭐 여기를 지났는데 그치? 요렇게 하면 교점 몇 개입니까? 1개. 2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면서 3개가 생기겠지? 맞아? 그런데 T가 8이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럼 언제입니까? 그죠? 접할 때죠? 맞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순간, 여기서 요렇게 접하는 순간 요 기울기가 8이면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밑으로 내려가 1차야. 이거 3차기 때문에 어디선가 밑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몇 개? 2개가 되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8이 될 때 됐습니까? 그럼 식 하나가 나오겠죠? 됐어? 식 하나가 나올 거야. 여기서 요렇게 놓고요. 여기서 요렇게 놓고 여기서 요렇게 놓는다면 요 간격은 뭐가 되고요? B가 되고요. 요 간격은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따라서 이거의 기울기 뭐라고 쓸까요? 8이라고 쓸까요? 자, 요거의 기울기 M이라고 할게. 이 M 값 자체가 8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3차 계수가 몇입니까? 1이죠.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1. 됐어? 안 쓸게요. 그럼 요 점이니까 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지? 따라서 A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됐어?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파란색으로 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3개가 나오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요렇게 올라가는데 접할 때도 그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어머 요 기울기가 8이 아니라 요 기울기가 9야. 접선의 기울기 만약에 9라고 하잖아요. 그럼 8뿐만 아니라 9에서도 불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만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0보다 큰 값은 8밖에 없습니다. C하고 D는 0보다 작으니까요. 8에서만이라고 얘기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도 동시에 8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일 때 불연속인데 요 기울기가 8이 아니라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됐어? 불연속점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도 8이 돼야 되는 거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요. 요 파란색은 뻔하죠. 자, 여기지? 요 점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얘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도 8이 나와야 된다. 됐어? 요 길이는 뭡니까? B죠? 요 길이는 뭐다? B고요. 여기에 A 더하기 B입니다.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여기서 A, B 값을 구하고 가라는 뜻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나누는 거죠? 나누면 B분의 A가 날아가면서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A와 B가 같다는 뜻이고요. 자, 됐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이라는 거는요. 됐어. A지. B 대신 A를 넣으면 2A가 되는 거죠. 2A.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따라서 A 값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그럼 B 값도 2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결론은 자 이렇게 주면 이 함수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fx가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고요. x 플러스 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C하고 D를 구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알아들었습니까? 같은 간격이야. 같은 간격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됐어? 요게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이 되고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간격이 같으니까요. 요 간격이 같으니까 요 점 자체가 변곡점이 되겠네요. 됐어? 이해가니? 이제 t가 음수가 됐을 때 불연속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다? 2개가 더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야 요 점을 지나면서 음수가 된다고 할게. 약간의 음수가 되면 요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옵니까? 총 3개가 나오겠지? 3개가. t의 값이 음수인데 음수값인데 됐어? 음수값의 절대값이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렇게 지나면 몇 개 나와? 3개. 여기서도 요렇게 지나면 3개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됐어? 연결하는데 빨간색으로 할까? 요 점에서 그치?
주어진 형태의 음수야. 접선이 있는데, 어머,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해버리면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로 줄어버리니까 여기서 분명히 불연속이 나올 거야. 이해 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도, 근데 마찬가지 대칭 형태지. 원점, 즉 기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거리니까 요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와 평행하게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됐습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 즉 이거의 t의 값에서 당연히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지. 아까 얘기했어. 이론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요렇게 간단 말이야. 요 값 자체가 몇입니까? 2죠, 2. 변곡점이 몇입니까? 따다다다다다닥. 이 0이죠, 0. 이게 변곡점이야. 됐어? 그럼 접점이지. 여기가 접하는 점. 됐어? 1대2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네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이거 함수값을 거거든? 선생님,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fx가 나왔고 a는 2,0이고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 점을 구하는 게 좀 빠르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됐어? 3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 예, 맞습니다. 3. 됐어?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뭡니까? 이거의 기울기는요. 3만큼 증가할 때 3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d의 값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될 때 불연속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마무리. 됐어? 이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접선 문제지, 항상. 됐어? 자, 만약에 이보다 커버리면요. 그죠? 커진다가 아니라 더 작아진다는 거지. 자, 됐어? 이건 됐고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지? 여기다 그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됐어? 주어진 형태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는데, 요 기울기가 상당히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면 몇 개 나옵니까? 여기서 몇 개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원점이고 여기서도 요렇게 나오면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얘가? 그런데 그럼 요 점에서 이 기울기가 똑같아진다면 여기서 평행하다면 요렇게 하면 몇 개가 나와? 3개가 되지. 그런데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 A와 이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더 가파라진다면 결국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순간 됐어? 3개가 몇 개가 됩니까? 1개로 줄어들지. 맞니?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똑같은데 이거 1개씩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애가 이렇게 더 가파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때 다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때 나오는 거죠? 됐어? 이때 나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요 변곡 접선이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지. 요 점에서의 기울기. 잠시만요. 자, 그럼 요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됐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뭡니까? F'0이 됐을 때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알아들었습니까? F'0이라는 건 뭡니까? 함수에서요. 1차 개수로 나옵니다. 1차 개수. 1차 개수가 F'0인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여기서 1차 개수 구해봐. 됐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차 개수. 됐어? 마이너스 4x라고 해요. 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지.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하면요. A는 뭡니까? A 값은요. 2가 되는 거죠. B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C의 값은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D의 값은 마이너스 1의 값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이거를 절대값에서 더하면 9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됐지? 첫 번째 방식. 이게 두 번째 방식이지? 두 번째 방식도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치? 이 두 번째 방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는데 끝처리가 안 좋아서요. 풀어드리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됐어? 시작할게요. 똑같은 형태인데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잘 봐. fx가 tx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요 함수를 까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x-a, x-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조심해야 될 건 뭔데, 얘들아? 그 약분하면 안 돼. x가 0일 때 방정식의 근이야. 따라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요, 집합으로 표현하면요, 무조건 얘는 0은 들어가 줘야 돼. 이해 가니 안 가니? 같이. 자, 0은 들어가고 x가 0이 아닌 근은요, 요렇게 tx지. 죄송합니다.
요렇게 x를 약분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알겠습니까? 요게 t가 되는 거지. 지울게요. 약분해서 결론은 y는 x-a, x 플러스 b를 쓰고요. y는 t, 이거의 교점이겠어요. 무조건 0은 돼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걸 쓰잖아. 한 번 더 쓸게요. x가 있고 x-a가 있고 x 플러스 b가 있는 상태에서 됐어? t에 x-a야. 됐어? x에다 a를 넣으면 0 나오고 0 나오고 이퀄이 성립하기 때문에 됐어? x는 a라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100% 들어가야 됩니다. a라는 거는. 됐습니까? 그리고 x가 a가 아닌 거는요. 이거 약분해버리면 되겠지? x가 a가 아닌 거는요. 따라서 두 번째 거는요. y는 x에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t. 얘가 같은 이유로 y는 결국은 뭐가 돼야 합니까? 마이너스 b라는 건 무조건 근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x에 x-a는 y는 t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좀 편하긴 하죠. 요것과 y는 t의 교점입니다. 됐어? 거기에다가 이 세 개는 무조건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됐어? 됐지? 이렇게 분석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요거와 t, 이거와 t, 이거와 t 맞아? 따라서 그래프를요 한꺼번에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꺼번에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요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거부터 할게요. 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요렇게 되는데 자, 됐어?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몇입니까? 다 마이너스 b 0을 지나는 그래프하고 여기는 a를 지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됐어? 그럼 또 하나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지나는 그래프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쪽 봐봐. x제곱 a를 넣어서 얘들아 mx 플러스 n이라는 게 있고요.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라는 게 있어. 됐어? 이차 함수에 앞에 있는 개수가 동일하면요. 이거의 방정식은요. 날라가면서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이야. 됐어? 따라서 교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 알았어? 따라서 이 두 개의 교점도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이것과 이것도 교점이 하나. 이것과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나와. 됐어? 그게 뭐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야, 여기. 이거와 이거의 교점은 0밖에 안 나온다고. 얘가. 됐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리면요. 요 점과 요 점이지. 여기를 통과해서 요렇게 가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요렇게 빠지는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봐. t가 0일 때에는 이 상태에서 볼래? t가 0일 때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지. t가 0보다 크다면요. t가 0보다 크면요.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세 개 더, 9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t가 8에서 t가 0보다 큰 8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뭐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8에서. 얘가. 근데 8로 그면요. 교점이 몇 개 나와? 위에 있어도 8개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근데 그 8개, 아니, 위에 8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교점이 몇 개 나와? 6개가 나오지. 맞아? 3개가 있지. 맞아? 근데 뭐야?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 줄어드는 거잖아. 내 말 알겠습니까? 겹치면 줄어드는 거야. 됐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잖아. 잘 봐. 여기 A지. 자, 요 A라는 게 있어. A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쭉 해서 A라는 점을 좀 잡아놓고 좀 생각을 좀 해봐. 요렇게 잡아놓고 자, 어떠한 선이 됐어? 이거야. 이 선이야. 요 선 자체가 요렇게 가서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 점에 거버려. 이렇게 거.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렇게 근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요 t의 값 자체가 8이 나와버려. 즉 y는 t지? y는 t라는 게 8이 나오는 순간 요 교점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 이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됐어? 여기서 아휴 바빠 죽겠는데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지.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됐어? 아니? 그런데 요 교점이 뭡니까? A가 나오지. A는 겹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개수가 하나 줄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아니라 8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 여기야, 여기.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데, 자, 이제 A야. 좀 그래프 좀 그래.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요 그래프를 그려. 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 선에서 보면 안 돼. 여기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한다면, 요번에는 마이너스 B가 겹쳐. 얘 가니 안 가니? 근데 아니 이 선이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요. 파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부분에서 불연속점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얘가 따라서 T 위로는 8밖에 없으니까요. 동시에 겹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쪽 그래프를 볼래 얘들아? 요쪽 그래프야. 요 그래프 뭡니까? X에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은 거야? A를 넣은 거야. 여기다 A를 넣어.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 X에다가 A를 넣어. A야. A 플러스 B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는 거야. Y는. 됐어? 자, 그리고 자 반대로 요거 0과 A를 지나는 그래프. 0과 A를 그래프니까 X에 X-A야. 됐어? 여기다 뭘로? 마이너스 B의 값을 넣어. 마이너스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를 넣어. 마이너스 B 더하기 A. 따라서 결론적으로 B에 A 더하기 B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대답해. 뭐가 나오는 거야? 역시 8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2개 없애버리고 양수로 돌려놨어. 그래서 아까 똑같은 식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A는 2와 B는 2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풀면요. 이 두 개의 값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됐어? 됐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값은 굉장히 간결하죠. 됐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A 값과 B 값이 전부 다 2야. A 값과 B 값이 전부 다 2입니다. 2. 따라서 여기는 X-2 빼기 2,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도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딱 하나 그려놓으면 요 선 하나 맞춰놓을게. 쉽게 말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통과해.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통과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이고 여기가 몇입니까? 2. 야, 알지 얘들아? 이 간격이 같으니까 요 꼭지점의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꼭지점의 y값이 동일해야 되지. 이 꼭지점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와 0을 지나면 마이너스 1,2를 지납니다. 여기는 0과 2를 지나니까 그냥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지. 그래프를 잘 그려놓으면 A와 B 값이 모두 2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요. 요렇게 해서 Y축이 잡히는데 요 그래프는 X제곱 빼기 4죠. 따라서 요 그래프는 요 점을 통과하면서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 점을 통과하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됐어? 뭐 끝났죠? 그럼 어디서 무리 원속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 Y는 T야. T가 밑에 쪽에 있으면 교점이 없습니다. T가 여기 걸리잖아요.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더 생기죠? 이해가 안 가? 그치? 그럼 T 값이 몇입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지. 요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요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때 당연히 불연속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늘죠? 그 다음에 t가 어디에서? 여기. 이렇게 되면 t가 어디에서? t가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요 꼭점이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서도 뭡니까? 그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맞아? 따라서 c의 값이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려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끝을 봐야 되니까 얘들아 굳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22번 문항이었습니다.